안녕하십니까, 천공입니다. 과거에 제가 한 영상에서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 얘기를 예를 들면서 어떤 남자의 위대한 잠재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어떤 남자의 어떤 운명, 그리고 남자의 어떤 취약점, 그리고 현대 남성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저희 어떤 조그만 지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위대한 가치는요, 이 세 가지 덕목에서 파생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노력, 성실, 두 번째는 위험 감수,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무한 신뢰에서 이러한 남자의 위대한 가치는 발생하고 그 시점에서 시작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듯이 자신감은 남성 매력의 코어 핵심이라고 늘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감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앞에 제가 말했던 그 세 가지 덕목, 성실함과 위험 감수, 그리고 자신에 대한 무한 신뢰, 이 덕목을 완수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과 성실, 위험 감수, 자신에 대한 무한 신뢰는 오직 남성만이 전유하는 어떤 신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덕목을 가진 여성도 소수는 존재하지만 그 수가 매우 극히 적고요. 그들이 하는 노력과 성실함이라는 것은 어떤 경쟁심과 독한 어떤 증오심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남성은 완벽하고 위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감수와 성실함, 자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남성을 저는 늘 베타 남성이라고 칭해 왔었죠. 여러분은 신 자체입니다. 힌두교의 교리에 따르면 인간은 신의 단세포라 하였습니다. 남자의 위대함은 끊임없는 노력, 극기, 절제, 그리고 자신과의 무한한 투쟁입니다. 그러나 남자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입니다. 위대한 남성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여자에 대한 욕망, 그 집착, 섹스에 대한 집착, 거기에 대한 어떤 얼지, 이거에 대한 어떤 냉정한 판단력과 냉정한 절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남자는 망하고 멸망하고 인류에게 커다란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인류의 위대한 남성들이 여자를 위해서 전쟁을 한 적도 있고 여자 때문에 신세가 완전히 그냥 처망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위대한 고대 남성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는 18살, 17살, 그 어린 나이에, 지금 얘기로 하면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나이에야 그 어린 나이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3만 대군을 이끌고 15만 대군이라는 페르시아의 대제국 다리우스 3세와 3번 전투를 해서 3번 대승을 하고 전 세계를 정복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서구 문명은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부였죠. 즉 그리스와 페르시아를 통일했다는 얘기는 서구 문명을 제패했다는 의미죠. 그 당시 북유럽은 야만족이었고 이 인도 이후 동아시아는 그들이 모르고 있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은 알렉산더가 그 어린 나이에 정복을 한 거죠. 알렉산더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여자한테 절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주로 하는 취미는 자기의 강녀들과 술을 마시고 노는 거였죠. 그리고 언제나 전쟁 얘기와 전투 얘기만이 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죠. 물론 역사에는 그가 이집트 공주와 결혼했다, 페르시아의 귀족과 결혼했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 진짜 전문적인 역사학자들은 알렉산더는 특별한 스캔들이 없었다라고 하고 그가 여자와 같이 동거를 하거나 섹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위대한 남성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이킹족들이죠. 바이킹은 롱십이라는 매우 길고 협소하고 매우 유악한 배를 타고 영국이나 프랑스 등 이 서유럽을 공략을 하던 해적들이었죠. 바이킹족은 이 롱십에 타고 항해를 하면서 그 일원의 반절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원정에 나가고
전쟁에 나오고 해적질을 하는 것이 본인들의 어떤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죠. 이게 바로 위험감수이죠. 자, 위험감수는 남자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호주에 사는 원주민들. 호주에 사는 원주민들 마오리족들이 사실 이 남중국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뗏목에를 타고 남쪽으로 여행을 해서 결국은 호주까지 간 거죠. 그들이 그 항해를 할 때 그들이 의지했던 어떤 항해 기술은 별자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대 남성들은 위험 감수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중세시대의 스크라이브라는 것은 그 당시 활자 인쇄 기술이 나오기 이전에는 그 중세시대에 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책을 만들었냐, 그냥 책을 다 손으로 썼어요. 네.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크라이버들, 그 책 쓰는 사람들, 책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크라이버는 그 당시 어떤 학자 취급을 받았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 극기와 어떤 절제와 그 어떤 지식 탐구를 하였던 중세시대의 남성들은 지금 현대 남성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스파르타 대군들입니다. 이 남자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쟁만 하던 남자들입니다. 아마 섹스 한 번도 못하고 죽었을 군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자, 여러분, 고대 남성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고 핸드폰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저급하고 비문명이었던 열등한 야만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현대 남성들이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무능한 인간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지나친 어떤 고도의 어떤 테크놀로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의 일자리를 지금 많이 뺏어오고 그들이 많은 지금 권리를 가져가고 있는 고대 인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남성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이 치욕적인 이 역사적 시대 정신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냐. 제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해결책이라고는 못하더라도 저만의 어떤 소박한 저의 어떤 충고나 저의 어떤 지론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현대 남성들은 자유행위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인터넷 발달과 상당히 연관이 있죠. 자, 하루에 한 번씩 한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에게는 7가지의 이 급소가 있습니다. 그걸 힌두교로 차크라라고 하는데, 차크라.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남자의 성기까지의 7개의 급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성의 성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호르몬이죠. 남성 호르몬이죠. 이 남성 호르몬을 비축하면 비축할수록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지론이 있습니다. 그 영어로 semen reten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지금 용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서구 남성들, 특히 미국 남성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지금 인기가 있습니다. 이게 급격한 페미니즘의 어떤 그 부상과 함께 남성들이 여성들을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에서 파생되는 하나의 어떤 신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데, 저도 지금 한 2달 동안 semen retention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피부가 많이 안 좋았는데 요즘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술도 지금 많이 끊고 있고, 지금 현재 육식도 지금 완전히 끊었습니다. 살도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성과를 보여드리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남자는 끊임없는 자기와의 투쟁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자를 좀 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건, 많은 한국 남성들이 여자들한테 처발리고 있다, 여자들한테 휘둘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강한 첫 인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자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자를 너무 밝히고, 또 여자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 가지 팁을 제 채널에서 몇 개 말씀드렸는데,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여자한테 무관심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여자를 자기 인생에서 최우선시되는 어떤 과제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자는 자기 인생에서 3번째, 4번째밖에 안 되는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이 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남자는요, 어떤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할 운명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한국같이 굉장히 편리한 사회에서는요, 여러분이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기타를 칠 수도 있고,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가치, 오직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가치를 여러분이 추구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좌의를 하거나 포르노를 보는 것으로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부터 포르노를 보지 맙시다. 저는 안 본 지가 몇십 년이 돼요. 저는 20대 초반에 좀 봤는데, 저는 그거를 20대 중반부터는 안 보기 시작합니다. 봐도 재미도 없고, 그리고 의미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어느 정도 중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포르노를 많이 보고 자의 행위를 많이 할수록 여자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고, 자기 자신 남성에 대한 어떤 자존감은 많이 위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자로부터 관심을 얻고 여자로부터 인기 있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자한테 관심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매진하는 거죠. 여자들은 초능력자들이에요. 아주 식스센스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여자를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여자에 대한 관심을 확 끊어버리고 여자에 대해서 무관심해지죠. 이 여자들은 바로 초능력적으로 알아들어요. 그걸 이 남자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끊어졌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 여자가 당신한테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자에 대한 관심을 끊고 금욕, 절제, 긋기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과제는 포르노 그만 보시고 이 자의 행위를 많이 줄이시기 바랍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제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하루 날마다 한 번씩 하는 건 진짜 안 되고요. 뭐 3번, 3일에 한 번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예. 자, 여러분 훌륭한 남성이 됩시다. 감사합니다.